여러분, 분사 풀 때 한국어 해석에만 의존하지 마세요. 토익은 그렇게 풀면 안 돼요. 그러니까 틀리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해커스 토익 RC 구자연입니다. 구자연의 이 아저씨가 오늘은 네 번째 분사와 분사 구문 파트입니다. 명사를 꾸며주는 ing는 하는으로 해석하거나 pp는 되는으로 맨날 해석해서 푸는 분들, 그렇게 감으로 푸시면 안 돼요. 토익에 실제로 어떻게 나오는지 문제 6개 제가 준비했으니까 먼저 풀어보시고 저만의 논리적인 접근 방식, 우리 로직 플로우로 완벽하게 제가 이해시켜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거두절미하고 1번 문제 20초 동안 풀어보겠습니다. 풀어볼게요. 일 번 문제부터 바로 해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기를 먼저 보니까 우리 동사인 것들도 있고요. 뭐 동사가 아닌 것들도 있는데, 그럼 동사 자리인지 아닌지부터 파악을 해볼까요? 빈칸 앞에 보니까 어가 있고 관사, 뒤에 보니까 size version of the product가 있는데, 잠깐만, 우리 뒤에 명사 덩어리가 있기 때문에 이 자리는 무슨 자리가 된다? 맞아요, 형용사 자리가 되겠죠. 우리 관사, 부사, 형용사, 영어는 뭘 지킨다? 순서를 지킨다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동사는 절대 안 되죠. 그리고 복합 명사도 아닙니다. 그럼 뭐야? 아, 이거 형용사 선택 문제인데 ing는 능동의 형용사고 pp는 우리 수동의 형용사가 되죠. 오늘의 주제죠. 분사, 분사 구문입니다. 그럼 분사 선택 문제를 풀 때 여러분들이 가장 큰 오해를 하는 게 있어요. 분사 ing, ed, 영어의 능동 수동을 우리나라 말로 하는 되는으로만 구분하시면 안 돼요. 그게 틀린 말은 아닌데 그것만 알고 있으면 틀려요. 우리나라 말은 수동태가 발달된 언어가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나라 말로 하는으로 해석되면 원어민들이 ing를 써주는 거예요? 아니죠. 우리나라 말로 여러분 되는이라고 해석되면 여러분 원어민들이 pp를 써주는 거예요? 그거 기준이 아니에요. 절대로 ing, ed 구별을 할 때 우리나라 말이 기준점이 되시면 안 됩니다. 영어의 기준점을 생각하셔야 돼요. 자, 그럼 기억할게요. 명사 앞에서 만약에 ing, ed 선택 문제가 나온다? 자, 저는 얘를 뭐라고 부를 거냐면 AS 3단계라고 부를 겁니다. AS 3단계가 뭐의 약자냐면 active, 능동, passive, 수동이죠. 그거에 대한 솔루션을 드린다고 해서 그 원리를 한번 배워보도록 할게요. 가장 먼저 첫 번째는요, 주체가 되는 명사를 찾는 게 핵심 포인트입니다. 자, 기억할게요. 주체가 되는 명사는 사실 한국어에선 이 주체 설정을 하진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reducing, 줄어드는, 그렇죠? reduced, 줄어든 이란 뜻으로 되는데 한국말로는 둘 다 맞는 것처럼 들리게 돼요. 왜? 우리나라 말은 주체 설정을 마음대로 하니까 줄어든 side라고 하나, 주는 size라고 하나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영어는 아닙니다. 반드시 주체가 되는 명사 입장에서 생각하셔야 돼요. 그럼 질문, 이 형용사가 꾸며주려고 하는 주체가 되는 명사는 누구예요? size죠. 그렇죠? 그러면 주체가 되는 명사, 결국 꾸밈받는 명사를 먼저 찾아주는 게 핵심 포인트가 됩니다. 두 번째, 동사의 특성과 의미 파악하셔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 여러분, reducing, reduce로 바뀌기 전에 reduce라는 동사 자체의 뜻을 모르면 문제 못 풉니다. 자, reduce는 뜻이 뭐예요? 줄이다 라는 뜻이에요. 타동사고요. 그럼 타동사라서 ing, pp 형태로 다 꾸밀 수 있어요. 그럼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이게 영어식 포인트가 되는데, 여러분, 주체가 되는 명사를 가상의 주어로 넣을 거예요. 그리고 동사 reduce를요, 가상의 동사로 넣어서 우린 뭘 판단한다? 그렇죠. 주어 동사와의 관계를 파악하는 연습을 할 거예요. 왜? 영어라는 언어가 그런 언어니까. 그러면 주체가 되는 명사 size를 주어에 넣고요. 그 다음에 reduce를 동사에 넣어서 관계가 말이 되는지 안 되는지만 파악하면 돼요. 그럼 만약에 그 문맥상 가능하다? ing로 찍고요, 원어민들은. 만약에 주어 동사의 관계가 문맥상 어색하게 되면 pp 형태를 찍는 게 영어라는 언어, 즉 원어민들이 ing, ed를 구별하는 방식입니다. 됐어요? 그럼 이 문제로 돌아와서 볼까요? 뒤에 size 입장에서 여러분, size가 주어로 봤을 때 동사 reduce를 넣었을 때 이게 문맥상 말이 되나요? 여러분, 지금 제품의 사이즈가 뭔가를 줄이고 있어요? 말이 안 되죠. 그럼 되는이라고 해석할 필요도 없다니까요. 문맥상 말이 안 되니까 정답 뭐로 간다? C번. 이렇게 찍는 거예요. 그러면 manufacturer, 제조업체는요,
소개했습니다. 그 제품의 줄어든 사이즈 버전, 즉 작은 사이즈 버전을 출시하고 소개했다라는 거죠, 고객들한테. 됐습니까? 그게 제가 말하는 AS 3단계고 요걸 꼭 연습해 보세요. 근데 선생님 하는 된 눈으로 풀어도 맞아 떨어지는 정답도 있던데요. 네, 우연히 맞아 떨어진 거예요. 한국어 해석만 가지고 접근하시면 안 됩니다. 원리와 원칙을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한국어로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면 도움을 받으면 되지만 원리는 먼저 알고 있으셔야 돼요.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만 더. 우리는 시험을 대비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우리 그냥 이 원리만 알고 들어가면 돼요? 아니죠. 시험에서 자주 쓰이는 빈출 PP 형태를 보여드릴 거예요. 방금 정답이 PP여서 빈출 PP를 정리해놨습니다. preferred, 그렇죠. 선호되는 판매자 또는 선호하는 판매자, 뭐라고 번역하든 상관없습니다. 영어에서는 PP 형태로 주로 쓰고요. limited, unlimited, 그리고 reduced, 그렇죠. 자주 나오는 정답 표현이에요. 또 designated, 지정된 장소. written, 그렇죠. 쓰여진 거니까 서면으로 된 거죠. revised, 개정된 상태고요. attached, 첨부된 상태. purchased, 구매된 상태. 그리고 experienced에 여러분 별표 치시고요. 이게 왜 경험이 되니 아닐까요? 이게 원어민적 사고로 들어가면 경험이 된 상태를 여러분 계속 축적하면 뭐죠? 경험이 많아지죠. 그렇죠? 경험이 많은이라고 해석해야 되고 원어민들도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informed, 현명한. 또 schedule, 예정된. 그리고 advanced degree, 그렇죠. 고급 학위죠. 주로 석사 이상 학위를 advanced degree라고 합니다. 자주 나오는 PP 형태 표현이니까 캡처해서 사진첩에 넣어놓고 즐겨찾기해서 시험장 가기 전에 보시면 됩니다. 오케이, 그러면 2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초 드릴게요. 풀어볼게요. 이번 문제 풀어봤나요? 갑시다. 자, ABCD 보니까 last에 알맞은 형태인데 일단 우리 last라는 거의 뜻을 좀 기억할 건데 형용사로 마지막이란 뜻도 있죠. 근데 우리 자동사로 쓰이는 경우에 무슨 뜻? 지속되다. 이 뜻 자체가 지속되다라는 뜻이 있어요. 타동사가 아니에요. 자동사예요. 이거 꼭 유념하셔야 됩니다. 그럼 빈칸 앞쪽에 어가 있고 빈칸 뒤쪽에 impression 명사가 있잖아요. 그럼 이 자리 무슨 자리예요? 그렇죠. 형용사 자리죠. 그럼 형용사 아닌 거 지울게요. A번 안 되죠. S가 붙었으니까 형용사 아니에요. 그리고 투부정사, 선생님 투부정사 형용사 역할 한다면서요. 네, 근데 관사와 함께 이렇게 못 쓰죠? 안 됩니다. 그럼 또 이거 무슨 문제예요? ing, pp 선택 문제죠. 근데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 아까 전에 reduce라는 동사는요. 타동사다 보니까 ing 형태로 꾸밀지 pp 수동의 형태로 꾸밀지 구분을 해주셨어야 되는데 질문, last는 뭐다? 자동사죠. 자동사는 수동의 형태 pp가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합니다. 만약에 자동사를 pp 형태로 쓴다는 건 완료 형태를 나타낼 때만 씁니다. 그러면 수동의 pp 안 되죠? 그리고 완료의 형태 pp는 주로 완료 시제를 나타내기 위해서 have 동사와 붙어서 쓰이겠죠? 우리 시제 시간에 배운 거 있어요. 그런데 last 자동사, 지금 형용사로서 뒤에 있는 명사를 꾸밀 거잖아요. 그럼 pp 형태로 꾸민다, 안 꾸민다? 못 꾸밉니다. 얘는 정답 바로 C번으로 가셨어야 돼요. 무슨 뜻일까요? 지속되는 이라고 해석됩니다. 그럼 지속되는 인상을 남겼던 감명을 주는 스피치, 연설을 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해석하시면 되겠죠. 됐나요? 그러면 토익에서 자주 나오는 ing 형용사 현재 분사 표현이 있겠죠. 그 표현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빈출 ing 표현인데 사실 여기에 있는 ing 표현들은요. 물론 타동사도 개 중엔 섞여 있는데 주로 자동사의 ing 형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 자동사는 수동의 형태가 불가능하니까. 그러면 exist란 자동사의 ing 붙어서 기존 장비. lasting 나왔네요. 지속되는 영향, 인상 뭐 이런 뜻이죠. 또 remaining step, 남아있는 이란 뜻이죠. 당연히 remain 자동사예요. 이형식 동사 어쨌든 자동사니까. rising 자동사죠. 일형식 그렇죠. 증가하는 비용. 또 증가하는 동의어 increasing 있네요. 그리고 별표 칠게요. 유망한이란 뜻이죠. promising 그렇죠. 전도 유망한이라고 쓰이죠. challenging 힘든입니다. 왜? 도전적인 거니까 힘든 거죠. 또 leading 이끌고 있는 거니까 이끌고 있는 회사가 뭐예요? 그렇죠. 선도적인 회사, 앞서 나가고 있는 회사죠. 선도적인이라고 아예 형용사처럼 외우시고요. following 다음의란 뜻입니다. 그래서 the following year 다음 해, the following day 다음 날, 그리고 growing 증가하는 이란 형용사처럼 자주 쓰이는 ing 표현들은 묶어서 캡처해서 암기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됐나요?
오케이, 좋습니다. 3번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20초 드릴게요. 그러면 3번 문제 풀어볼 텐데 A, B, C, D부터 볼게요. 자, 우리 뭐 동사도 있고 아닌 것들도 있는데 문장 구조 파악해야겠죠. 문장 구조 파악하려면 무조건 동사부터 찾으세요. 구씨가 설문조사를 리뷰했습니다. 목적어. 그럼 질문, 문장은 끝났어요. 근데 갑자기 동사 못 나오죠. 근데 갑자기 설문조사 완성, 리뷰했다. 말이 안 되죠? 명사, 명사, 복합명사 아닙니다. 이걸 주관식으로 풀려고 하면 당연히 여러 가지가 들어갈 수가 있겠죠. 그런데 보기에 뭐만 남았어요? ing, pp, 형용사. 그렇죠. 현재 분사, 과거 분사만 남았으니까 이 자리가 형용사라는 게 판단되잖아요. 그럼 보어 자리도 아니고 왜 쓰인 거예요? 형용사의 두 번째 목적, 명사 수식이죠. 그럼 앞에 있는 명사, 그렇죠. 뒤에서 꾸밀 때 ing, ed 구별법 정리하겠습니다. 아까 1, 2번까지는 앞에서 뒤에 있는 명사를 꾸밀 때 정리한 거고 뒤에서 꾸밀 때도 역시나 뭐한다? A, S 3단계를 쓸 거예요. 그런데 뒤에서 꾸밀 때는 추가 힌트가 더 만들어집니다. 이 분사가요, 동사의 특성을 가지게 돼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동사의 특성을 가지는데 형용사 자리에 쓰이네? 그래서 완벽한 동사 아니네? 그래서 얘를 준동사라고도 부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투부정사 동명사도 준동사였죠? 그럼 동사의 특성을 가진다는 게 무슨 말이냐? 자, 주체가 되는 명사 찾을 거고요. 그럼 첫 번째, 주체가 되는 명사 앞에 surveys, 설문조사죠. 근데 뒤에 동사의 특성을 갈 건데 동사가 뭐였죠? complete, 완성시키다. 타동사네요. 그러면 동사의 특성을 이제 어떻게 가지나요? 타동사일 땐 목적어 있으면 주로 능동으로 쓰일 거고 목적어가 없으면 주로 수동의 pp로 꾸미게 될 거예요. 그러면 사실 이 AS 3단계에서 명사 뒤에서 꾸밀 땐 3단계까지 갈 필요가 없어요. 2단계에서 끝이 납니다. 보여드릴게요. 빈칸 뒤에 타동사인데 목적어로 보이는 게 있나요? 없나요? 없죠. 그럼 어떻게 쓰였을 가능성이 높아질까요? 그렇죠. 수동 PP. 정답 뭐가 된다? D번. 이렇게 쓰이게 되는 겁니다. 근데 물론 3단계를 확인해 볼 수는 있겠죠. 주체가 되는 명사 설문조사 입장에서 complete이라는 동사를 넣어보세요. 여러분, 설문조사가 뭔가를 지금 완성시키고 있는 게 문맥상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하죠. 아, PP 맞네? 확인사살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럼 제가 지금 분사 문제 세 번째 문제까지 풀었는데 단 한 번이라도 한국어가 개입돼서 푼 적이 있나요? 하는 되는으로 구분했나요? 그렇게 구분하면 안 된다니까요. 원리는 뭐예요? 원어민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 ing, ed를 구별하는지를 이해하셔야 돼요. 그럼 뭐예요? 직원들에 의해서 완성된 설문조사를 리뷰했다, 검토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뭐 자막을 작업하시는 분들이나 전문가들, 번역가 분들한테 번역을 맡기면 구씨는 설문조사를 검토했겠죠. 근데 어떤 설문조사? 직원들이 완성한 또는 완성시킨 설문조사를 검토했다.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왜? 우리나라 말은 능동 표현이 더 표준어에 가깝고 뭐뭐 되어지다라는 표현을 외래어식 표기법으로 규정하기 때문이에요. 됐습니까? 오, 이거 분사하다 보면 재밌어요. 오케이? 4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초 드릴게요. 사 번 문제 풀어봤나요? 자, 4번 문제도 역시나 분사 문제일 가능성이 높은데 보기부터 볼게요. 자, 동사 하나가 있고 동사가 아닌 것들이 있어요. 그럼 빈칸 앞뒤로 동사 자리인지 아닌지부터 파악해볼까요? 자, 그럼 일단 동사 made가 있죠. 근데 이 문제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걸 생각할 수 있냐면 선생님 사역동사니까 동사 가능하잖아요. 오, 근데 동사 원형을 써야겠죠. 그럴 거면. 그쵸? 아, 그럼 s가 붙어 있으니까 어쨌든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자리 우리 사역동사든 어쨌든 make든 뭐든 오형식 동사의 구조를 가지거든요. 오형식 동사, 목적어 나오고 보어 나올 겁니다. 그럼 이거 목적격 보어 자리일 거겠죠. 형용사 또는 명사가 들어가는데 자, 명사 보어를 쓸 때는 이 직원들 입장에서 이 직원들이 혼란은 아닐 거 아니에요. 동격을 나타내지 않으니까 D번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목적 ing, ed 또 형용사 ing, ed 선택 문제가 나왔네요. 그럼 선생님 이건 무슨 유형인가요? 또 다른 거니까 제가 4번으로 빼놨겠죠.
ing ed에 붙기 전에 동사를 보니까 confuse라는 동사가 있어요. 오, 그러면 똑같이 AS 3단계를 쓰긴 쓸 건데, 자, 감정동사의 능수동 성태 문제에 대해서 원어민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 원리를 보여드릴게요. 갑시다. 주체가 되는 명사, 아까 직원이었어요. 왜 직원이죠? 그러면 목적격 보호의 주체가 누구예요? 목적어죠. 그렇죠? 물론 수식한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보충 설명해주는 보어잖아요. 그럼 직원 입장에서 생각을 할 거고요. 두 번째, 동사의 특성 파악할게요. 감정동사죠. 여러분, 감정동사는 기본적으로 타동사입니다. 그러면 confuse는 혼란스럽다라고 해석하지 않아요. 영어의 감정동사는 기본 디폴트가 목적어가 있고 그 목적어를 그 감정을 전이시킬 때 쓰는 게 감정동사입니다. 그럼 뭐예요? 뭐뭐를 혼란스럽게 만들다 또는 뭐뭐를 혼란스럽게 하다 이런 뜻으로 해석이 되겠죠. 근데 얘를 가지고 능동수동을 물어본다. 자, 이런 원리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 주체 입장에서 감정을 일으키는 원인이다. 그럼 원래 뜻 자체가 뭐예요? 혼란감을 주는 거잖아요. 그럼 혼란감을 주다가 문맥상 맞아 떨어지니까 그렇죠. 감정을 일으키는 원인이면 주로 ing로 표현을 하고요. PP로 쓴다는 건 뭐다? 주체가 감정을 느낄 때 쓰는 거예요. 그 주체가 감정을 느낄 때 PP 형태를 쓴다. 그래서 나 신나? 내가 신나는 감정을 느끼고 있죠? I am excited라고 하는 겁니다. 감정 동사는 요 원리가 지켜질 거예요. 그러면 다시 이 문제로 갈게요. 신입 직원들 입장에서 감정을 느끼는지 주는지만 문맥상 판단할까요? 자, ambiguous instruction. ambiguous 무슨 뜻이죠? 애매모호한 지시사항들. 그게 직원들로 하여금 뭐로 만드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 문맥상 이 애매모호한 지시사항 때문에 새로운 직원들이 뭐 했다는 거예요? 혼란스러운 감정을 느꼈다라고 해석이 되죠. 그럼 감정을 느낄 때 감정동사를 어떻게 쓴다? PP. 정답 뭐예요? B번. 이렇게 가는 겁니다. 이 문장 구조가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왜 어렵냐면 우리나라 말에는 오형식 문장 구조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 뭔가 자꾸 영어의 뭔가를 해결하려고 하시면 안 돼요. 도움을 받을 수는 있지만 기준이 되시면 안 됩니다. 이건 어떤 언어든 마찬가지예요. 오케이? 5번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20초 드리겠습니다. 오 번 문제 풀어봤나요? 오케이, 좋습니다. 자, 로직 플로우 보기부터 볼게요. delay라는 동사 또는 명사가 나왔죠. 그럼 빈칸 앞뒤를 보니까 와, although라는 여러분 뭐가 나왔나요? 접속사가 있네. 근데 여러분 접속사의 특징은 뭐죠? 부사절 접속사잖아요. 쉼표까지 해서 뒤에 주어 동사 문장이 나와야 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겨요. 빈칸 뒤로 전치사 by 플러스 명사가 있고요. 그럼 여기에 주어 동사가 들어갈 틈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제가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접속사 뒤에 주어 동사가 나와야 되는 게 맞아요. 왜? 그게 거의 일반적인 경우니까. 근데 주어 동사가 들어갈 틈이 없다?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그렇죠. 주어 생략하고 동사를 뭐로 바꾼 거예요? 분사로 바꾼 거죠. 아, 그럼 이거 뭐예요? 접속사 플러스 분사 구문의 형태죠. 일단 첫 번째 보기를 소거하면서 갈게요. A번, B번은 죽었다 깨나도 안 돼요. 왜? 접속사 뒤에 명사든 동사든 단독적으로 못 오죠. 일단 A, B 아니네? 그럼 ing, PP 선택이네요. 자, 그러면 똑같이 AS 3단계 쓸 거예요. 접속사 플러스 이런 분사 구문이 나왔을 때 항상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건 주절의 주어를 좀 떠올리시면 좋을 것 같아요. 주절의 주어 입장에서 AS 3단계를 쓰시면 돼요. 그럼 주절의 주어가 지금 뭐죠? 프로젝트라는 여러분 주어가 나왔는데 프로젝트가 딜레이 뭔가를 지연시키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문맥상 말이 안 되니까 뭐예요? 그렇죠? PP로 바꿔야죠.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리고 한국말로 뭐라고 해석하든 상관없습니다. 그럼 비록 뭐 했지만 예상치 못한 상황에 의해서 미뤄졌지만 그 프로젝트는 그 팀의 어떤 헌신 덕분에 정시에 완료가 되긴 했다. 그렇게 해석하겠죠. 됐나요? 근데 제가 이 표에서 정리하는 건 뭐냐면 접속사 뒤에 주로 PP 형태가 나와야 되는 분사구문 형태들을 정리해놨습니다. 빈출 형태예요. once라는 부사절 접속사 뒤에는 주로 ing보다는 pp 형태를 씁니다. 선생님, 그러면 ing 분사 구문은 못 오나요? 우리 문법적으로 못 오는 것까지는 아닌데 단 한 번도 미국에서도 쓰는 원어민을 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꼭 문법적으로 말이 된다고 모든 문장을 쓰는 게 아니잖아요. 한국어도. 그러면 말을 그렇게 만들어서 쓰지 않아요. once는 주로 그 뉘앙스와 뜻의 상황을 봤을 때 PP 형태의 분사 구문과 쓰이는 경향이 있고요. 토익에선 그렇게 냅니다.
if나 unless도 마찬가지예요. 조건을 걸죠. 근데 unless는 반대 조건이에요. 또 하나, although는 상반이나 대조를 나타내는 접속사 뒤에 주로 PP 형태 씁니다. 많이 나와요. as라는 접속사 뒤에도 PP 형태. 그래서 뭐뭐가 되는 대로 이렇게 여러분 해석이 될 겁니다. PP 형태가 주로 나오는 분사구문. 그럼 마지막 6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20초 드릴게요. 육 번 문제 마지막입니다. 로직 플로우, 우리 participate에 알맞은 형태인데 동사도 있고 아닌 것들도 있네요. 자, 근데 이거 비슷한 문제죠. 방금 봤던 문제. while 접속사 뒤에 원래로 하면 머릿속에 주어 동사가 떠오르는 건 저도 그래요. 그런데 중요한 거 주어 동사가 들어갈 틈이 없다? 그럼 어떻게 한다? 주어 생략하고 그렇죠. 분사로 바꾼 거구나. 그러면 동사 안 돼요. 명사 단독으로 안 되죠. 그럼 ing, pp 선택 문제인데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가 있어요. 두 가지 관점을 보여드릴 거예요. 첫 번째 관점, participate. 무슨 동사예요? 그렇죠. 자동사죠. participate in, 어디어딘가에 참가하다, 참여하다. 자동사는 PP 형태 수동으로 쓸 수 있다, 없다? 없다. 정답 뭐예요? B번이죠. 이게 첫 번째 관점으로 푸는 거. 두 번째 관점, 여러분 접속사 플러스 자주 쓰이는 ing 표현, 분사구문이 있을 겁니다. 그렇죠? 넘겨볼게요. 뒤에 ing가 주로 나오는 분사구문 표현 여러분 많이 보셨을 거예요. 뭐가 있죠? after, before 뒤에 ing, 또 when이나 while 뒤에 ing. 그렇죠. while ing 정말 많이 나오죠. 뭐 많은 동안에. 그럼 이런 관점으로 봤을 때 while은 주로 뒤에 ing 형태 분사구문 또는 그냥 전치사구가 나오기도 하는데 뭐 그거는 오늘 다루진 않겠습니다. 됐나요? 오케이? 그럼 다시 보셔서 해석해 볼게요. 트레이닝 세션, 교육 어떤 세션에 참가하는 동안에 그렇죠. 누가 참가해요? 주절의 주어. 분사구문의 존재 목적은 주절의 주어에 대한 보충 설명입니다. 직원들은요, learn valuable skills. 그렇죠. 우리 굉장히 귀중한 스킬들을 배웠습니다. 뭐 하기 위해서? 그렇죠. enhance their performance. 그렇죠. 업무 성과를 향상시키기 위한 스킬을 배웠다. 그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죠. 오케이. 여기까지 6번 문제였습니다. 4강 분사 파트가 끝났습니다. 영상 관련된 것뿐만 아니라 우리 토익이나 영어 공부 관련 질문이 있으시면 언제든 댓글 남겨주세요. 그리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 다음 영상은 명사 대명사 파트에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